네, 저희 부동산 따라잡기는 시청자분들의 고민 전화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동산에 관련된 고민들 실력 있는 전문가와 실시간으로 함께 해결해 드릴 거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열려있는 상담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026938-2050번. 026938-2050번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부동산 고민 있으신 분들은 이 번호로 바로 연결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상담 함께 해주실 전문가 바로 만나볼게요. 도시계획연구소 서기섭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드디어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대선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주부터 이제 많은 단지들이 이제 분양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데요. 10개 단지가 모델하우스를 올해 이번 주에 오픈을 했고 4개 단지가 지금 청약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길 7구역에서 한 1,500가구 중에서 일반 분양이 740세대 정도 나오고요. 안양에서도 한 350세대, 영종 하늘도시에서도 한 750세대에서 전국적으로 한 6,000세대가 모델하우스를 오픈을 했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적극적인 청약 전략을 취해야 되겠다. 신길 루타운 같은 경우는 한 5대1에서 10대1 정도가 일단 예상이 되고요. 영종 하늘도시나 안양 같은 경우는 조심스럽게 미분양이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 아시다시피 이제 기존 도심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재편되는 한 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대선이 끝나고 건설사들의 분양 움직임이 참 활발한 모습인데요. 신중한 청약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도시계획연구소 서기섭 대표와 함께 할 거고요. 저희 고민 전화 받는 동안에요. 이번 주 부동산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네, 이제 대통령이 이제 새로 취임을 하면서 이제 문재인 정부 시대에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네, 따라서 그렇죠. 오늘은 문재인 정부 시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공임대를 강조를 하죠. 공공임대, 공공지원하고 낙후된 도심을 재생을 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도심 재생에서 뉴딜에서 10조, 매년 10조니까 5년 동안 50조를 투입을 하겠다. 서울시 같은 강북권이 지금 혜택을 볼 걸로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 이제 공공임대 같은 경우 한 17만 가구 정도, 공공임대, 공공지원임대해서 17만 가구 정도를 공급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5년 내 500곳, 1년에 100곳이면은 한 곳당 한 1,000억씩, 1,000억씩 투자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심을 재생하겠다는 것인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도 주거환경 관리 사업, 그다음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 이런 것들을 한 5년 전에 도입을 해서 도시민 주거환경 정비에 도입을 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한 10억에서 15억 정도 현재 지금 투여를 하고 있는데 거의 100배를 더 많이 자금을 투여를 하기 때문에 도심 재생화가 활성화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도 이제 신혼부부가 한 30% 우선 공급을 통해서 지금 저출산 같은 경우 해결하려고 하는 좀 의지가 보인다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LTV, DTI 완화. 첫 번째는 도시 재생하고 공공임대주택이고요. LTV, DTI가 완화가 종료될 것이다. 2014년부터 7사 대책을 통해서 도입이 됐는데요. 3년 만에 이제 LTV, DTI가 70%, 60%에서 10%씩 감소되는 이런 게 발생할 것이다. 세 번째로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죠. 뭐니 해도 지금 강남 재건축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이걸 이제 유예를 시켰죠. 유예가 종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8년 1월 1일부터 다시 시행이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번째로 이제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를 하겠다고 선거 공약으로 발표를 했지만 대선 공약집에는 수록이 안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당장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보다는 한 2, 3년, 5년 이내에 임기 이내에 현재 0.78% 정도 실효세율이 나오는데요. 이거를 1% 정도로 OECD 평균인 1% 정도로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겠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7만 8천 원 정도 재산세를 내고 계신 분들은 한 10만 원 정도 내기 때문에 한 30% 정도 보유세가 강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월세 상한제라고 있는데요. 앵커님 혹시 전월세 상한제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네. 좀 많이 화두가 되고 있죠. 네. 전월세 상한제를 한 5%로 해가지고 5% 이하로 이제 상한을 시키는 거고요. 계약갱신 청구권이 2번에서 3번 정도까지 이렇게 지금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1번에서 2번이 좀 유력한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4년에서 6년 동안 살 수 있는 권리가 보장이 되는 것이죠. 임차인의 입장에서. 그렇게 되면은 좋을 것 같지만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전세금 폭등 요인이 되고요. 월세가 가속화됩니다. 그리고 임대 시장이 위축이 됨으로써 사실상 서민 주거난이 심화되는 이런 결과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려를 하고 있다. 지금 학계에서도 부동산 학계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반대를 하고 있고 상당히 좀 우려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부양하고 후분양제 규제 관련 이런 것들은 이제 공약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그냥 현재 있는 상태로 갈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내용들은 지금 노무현 정부 시절에 현재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뭐 비서실장도 하고 그다음에 뭐 수석, 뭐 경제수석, 인사수석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는데 부동산 관련 강경 대책을 내놓았죠. 1세대 2주택 같은 경우는 55%, 1세대 3주택 같은 경우는 66% 양도세를 얻겠다. 양도세를 받겠다. 다시 말해서 징벌적인 과세를 했더니 효과가 없다는 게 이제 한번 입증이 됐었죠. 그래서 당분간 기존 정책이 유지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노무현 정부 지금 전국 아파트 값은 33% 정도 올랐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56% 정도 올랐어요. 서울이 한 2배 가까이 이렇게 많이 올랐네요. 7, 80%. 그래서 MB 정부 때 한 16%, 박근혜 정부는 4년이죠. 4년 동안 10%면 5년으로 환산을 하면 12.5% 정도 되기 때문에 MB 정부하고 박근혜 정부는 10%대 상승률을 보여줬는데 노무현 정부 같은 경우는 한 30%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강남 재건축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이 강남 같은 경우는 현금 자산 10억 원 이상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5만 명이 대기를 하고 있는데 2016년에 작년 같은 경우 5천 가구가 공급이 됨으로써 강남 집중 현상은 앞으로 더 심화될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일표로 한번 살펴보면 공공임대주택하고 500개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죠. 노후 주거지 따라서 기반시설이 없는 재개발 지역이나 뉴타운 지역이 대상 지역이 될 것이다. 재건축은 이제 대상 지역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노무현 정부 같은 경우 5년 동안 보면은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강동구 해가지고 73%에서 105% 정도, 8, 90%가 거의 2배 정도 아파트 값이 강남 4구에서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명박 정부 같은 경우는 하락을 했죠. 20% 내외로 하락을 했고,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는 26%, 20%, 25%에서 한 20% 정도의 다시 상승을 보임으로써 사상 최고치를 지금 갱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플러스돼서 이제 강남 4구에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 이제 이주 수요가 지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강남 4구 같은 경우는 이제 재건축이고 나머지 지역은 재개발인데 2017년에 지금 올해 관리처분 인가를 완료를 하였거나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한 단지들이 지금 4만 9천 세대 정도 됩니다. 한 5만 세대 정도 되죠. 이러한 것들은 올해 하반기부터 이주를 시작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업 승인에서 관리처분 인가까지 가는데 한 6개월에서 8개월, 관리처분 인가에서 이주까지 가는데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보통 걸립니다. 대단지들은 이제 1년에서 2년 정도 걸리는데요. 둔천중공 같은 경우는 1년까지도 지금 예상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둔천중공 같은 경우가 한 6천 세대 정도 되죠. 5,930가구에서 지금 11,100세대로서 사업성은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은 이 11,100세대로서 이제 거듭나게 되는데 5,930가구가 이주를 함으로써 주변에 있는 강동구, 송파구, 하남시, 남양주까지도 상당히 전셋값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을 것이다. 지금 이제 고덕 같은 경우도 이제 4억 5천 정도, 4억까지 거의 빠졌던 게 5억으로 회복을 했고, 아이파크 같은 경우도 한 7천만 원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전세 물량, 역전세난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이제 개포주공인데요. 앵커님이 서두에도 말했지만 강남 재건축이죠. 그래서 개포 같은 데가 5,040세대에서 한 6,600가구 정도로 이제 재건축이 되는데 이러한 이 주변에 있어서도 인근 다가구 등의 어떤 전세난이 좀 심화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서대문구하고 동대문구 합쳐가지고 한 10,000세대 정도, 이건 주로 이제 재개발이죠. 사업 시행하고 관리처분. 그다음에 성북구, 은평구, 양천, 동작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한 5만 가구 정도가 이주를 시작을 한다. 그런데 서울의 이제 탑
어떤 10개 동을 한번 살펴보면 10년이 지금 지났죠. 2007년에서 2017년이면은 2007년이면은 이제 노무현 정부 이제 임기 말이죠. 근데 문재인 정부 이제 초인데 시작인데요. 그래서 압구정 같은 경우가 이제 한강변에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드디어 옛날에는 개포중용이 이쪽이 1위였는데 1위 자리를 압구정에 내줬다. 따라서 대지 지분당 3.3제곱미터당 1억 원이 지금 넘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제 반포동, 잠원동 이런 한강변 라인이 많이 들어왔다고 볼 수가 있죠. 주목할 만한 건 이제 대치동하고 도곡동 이런 데가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 나머지 한강변에 있는 지역들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살펴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한 5만 세대가 이주를 하는데 강남이 한 2만 세대, 나머지가 한 2만 8천 세대 정도 되고요. 부천의 지도가 이제 이 새로이 등장한 데가 반포동, 잠원동, 삼성동, 청담동, 잠실동이 10위권 안에 지금 들어가는 이 단지들이 새로이 지금 들어오는 단지들이 거의 한강변에 밀집되어 있다. 따라서 한강변을 중심으로 재건축의 상승세가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부동산 이슈들 지금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그럼 지금부터는 도시계획연구소 서기섭 대표와 함께 본격적으로 고민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상담번호 026938-2050번 계속해서 열려 있고요. 그럼 오늘 먼저 관련 전화부터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고민 갖고 전화 주셨나요? 제가 그 양천구에 단독을 갖고 있는데, 네. 그걸 글쎄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네. 매매를 해야 되는지 네. 고민이 있어서요. 네, 양천구에 지금 단독주택이라고 하셨죠? 예, 예. 네, 지금 전망과 매도 여부 궁금하신 것 같은데 혹시 번지수 자세한 주소 좀 알 수 있을까요? 예, 123-6호요. 113-6호고 동이 무슨 동이죠? 신월 1동이요. 신원 1동의 113-6번 지역. 예, 예. 알겠습니다. 매도 여부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신영시장 옆에 있는 주택 말하는 건가요? 예, 예, 맞아요. 신영시장. 그래서 까치산역과도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릴 것 같고 화곡역과도 비슷한 어떤 입지를 보일 것 같습니다. 이게 몇 평이죠? 이게 46평이요. 46평. 예. 그런데 들어가는 진입로가 도로가 좀 좁게 나오네요. 들어가는 예, 예, 진입로. 사도집이에요. 몇 미터예요? 도로. 도로 몇 미터 걸으면 잘 모르겠네요. 이 도로는 한 4m에서 한 5m 정도 될 것 같고 예. 이 집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한 2m에서 3m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예, 예. 집으로 들어가는 도로 조건을 한번 봐야 돼요. 사람들이 예. 도로를 옛날에는 도는 도로를 따라서 움직인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예. 도로가 지금 이제 이게 막다른 도로라 그러는데요. 10m 이하에서는 2m 도로를 그러니까 막다른 이 길이가 한 10m 정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예. 들어가는 진입로에 있는 도로가 10m라면은 2m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되고요. 10m에서 35m라면 3m 이상을 확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도로가 2m라면은 앞으로 건축을 할 수가 없어요. 다시 부시고 지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3m가 넘으면은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이 도로의 폭을 한번 재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중에라도 도로가 그만큼 도로 조건이 좋으면은 이제 팔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지적 편집도를 한번 봐보면 여기가 6번지인가요? 예, 예. 6번지, 5번지, 4번지, 3번지 이렇게 있는데 5번지하고 6번지를 한꺼번에 재건축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제일 좋은 거는 이제 3, 4번지 해가지고 이 네 필지를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재건축을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월세는 얼마 정도 나오고 있나요? 지금 제가 이제 거기서 살다가 지금 나와서 네. 월세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요. 지하에 월세가 한 집 나오고요. 두 집 사는데 네. 그다음에 또 1층에 또 두 집 사는데 두 집 중에 또 한 집 월세가 나오고 그래요. 예. 총 해서 월세가 얼마 나오나요? 전세 지금 한 보증금하고 55만 월세가. 원이요. 예? 55만 원. 55만 원. 보증금은요? 보증금은 2천만 원.
2천만 원. 이거 다 합치면 보증금이 2억은 될 것 같은데요? 1층이랑 예, 뭐 다 합치면 2층까지. 예, 2층까지 2억이 넘죠. 옆집에 지금 한 6천에 전세 살거든요. 1억 55만 원이면 3,500에 살고 이게 한 670, 한 700 정도 되고 이게 지금 현재 지금 시세가 얼마 정도 되나요? 시세가? 지금 시세가 1,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조금 넘고 그래요. 1,000만 원 정도에서 예. 이게 예, 몇 평이라고요? 대지가? 46평이요. 46평. 그러면은 이게 한 4억 6천 정도 지금 되는데 예. 4억 6천 정도 되는데 2억 정도 빼면은 2억 6천만 원 정도. 여기 지금 거주하시는 건 아니시죠? 예, 예. 2억 6천만 원 이제 만약에 매도를 하시면 2억 6천만 원 정도를 이제 받으실 수가 있어요. 월세나 전세 보증금을 빼주시면. 그리고 수익률로 봤을 때는 이 700만 원이면 한 3% 정도 되거든요. 2.5%에서 3%. 그래서 일단 수익률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보유를 하세요. 당분간을 보유를 하시는데 이거 현재 지금 매수하신 지가 얼마 되셨다고요? 한 15년 됐어요. 15년이면은 이 신축 다가구 주택은 아니죠? 신축. 예, 예. 준공은 얼마나 됐죠? 준공. 준공은 한 20년 넘었던 것 같아요. 20년에서 25년.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5년 정도는 더 보유를 해도 상관이 없겠다. 첫 번째. 두 번째로 1세대 1주택인가요? 이 집밖에 없나요? 아니면 다른 주택이 또 있나요? 옆집에요? 현재 지금 시청자님이 예, 저 1주택 1주택 하나만 3가구예요.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 집이 또 있어요? 집이 두 채 더 있어요. 두 채 더 있구나. 그러면 이제 양도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는 양도세 비과세인데 이게 취득을 예를 들어서 뭐 한 2억에 하셨다고 2억에 하셔가지고 지금 한 4억 6천 정도 된다고 하면은 5년 이내에 파시고 양도세도 적당히 안분을 하고 또 양도세도 절세를 해야 되니까 5년 이내에는 반드시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그럼 지금 혹시 지금 매도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뭐 몇 명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놔두는 게 나은 건가요? 그럼 아직까지는? 아니요, 지금 그러니까 파는 게 5년 나은 정도 건가요? 이내에 파시니까 지금 매도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지금 매도하셔도. 예. 그런데 이 옆집이랑 해가지고 네 필지를 한꺼번에 묶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필지를 예. 한꺼번에 묶어서 팔면은 조금 더 가격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당장은 팔지 마시고 시간을 갖고 천천히 매도하는 전략을 취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분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고민 갖고 계시죠? 예, 저는 지역주택조합 네. 아파트를 좀 매수해도 괜찮을까 하는데, 양천구 목사동 쪽에, 네. 휴에나임이라는 이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네.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거기 관심이 많아서 그거를 한번, 매수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어떤지, 전화드렸습니다. 지금 휴엔하임이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라고 하셨는데 네, 지금 목동역 쪽에 역세로 위치가 투자 괜찮은 것 같아서. 목적이신 거예요? 네네. 투자 목적으로요. 알겠습니다.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문의를 네. 하셨네요. 지역주택조합. 좀 알고 계시나요? 네. 지역주택조합. 제가 근처에 거주를 하고 있어서, 네.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는 뭐 자세한 건 모르고, 이제 지역 자체 이제 그쪽 주민들이, 조합 설립 중으로 이제 회의도 하고 한다고 얘기는 들었거든요. 휴일함이 목사동 주민센터 옆에 이렇게 해서 세대수가 몇 세대 정도 들어오죠? 세대수가. 꽤 크더라고요. 1200세대가 넘더라고요. 1200세대. 예, 1200세대면은 지역주택조합에 이제 장점이 있잖아요. 장점이 청약 통장을 쓸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청약 통장이 필요가 없고, 이제 동호수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호수 지정. 동호수를 지정을 해가지고 이제 분양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비용이 조금 절감된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비용이 시행사나 시공사 마진이 없기 때문에 한 10%에서 한 20% 정도 저렴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죠. 뭐 장점만 있는 게 아니고 단점도 있는데 이 단점 같은 경우가 첫 번째 이제 조합 설립을 할 때 조합 설립은 쉬워요. 조합 설립을 할 때 조합 설립 시 50%만 넘으면 됩니다. 이제 지구단위 계획을 입안을 해가지고 동의율이 지주들의 80%를 넘겨야 되지만
1200명이라고 봤을 때 1200세대면 1200명에서 600명만 일단은 조합 설립 시 동의가 되면은 조합이 설립이 돼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조합 설립 시 50% 동의는 좋은데 이제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면은 이거를 이제 주택법으로 가기 때문에 95% 이제 동의율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100명 중에서 이 땅 지주들의 100명 중에서 95명이 동의를 해야 돼요.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경우는 75%만 넘으면은 이제 조합 설립이 됩니다. 조합 설립이 되고 이 이후에는 뭐 80%, 90%를 요구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95% 동의율을 요구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한국 사회에서 서울 시내 10개 중에서 6개가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조합 설립은 됐지만 공사를 못 하고 있다. 2년째, 3년째. 다시 말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로 이제 비용이 추가 분담금을 뭐 얼마 정도 이렇게 내라라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 추가 분담금이 적다 그러는데 추가 분담금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분양 대금이라고 할 수도 있죠. 재건축에서는 추가 분담금인데 분양 이 대금이 예를 들어서 뭐 한 7억에서 8억 정도에 지금 분양할 것 같은데 이 분양 대금이 갈수록 늘어납니다. 늘어나고 세 번째 이제 조합이 가다가 청산이 된다 손 치더라도 조합 비용 뭐 한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 보통 받는데요. 이러한 비용들이 환급이 안 돼요. 다시 돌려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따라서 꼼꼼히 따져보고 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지금 연령대가 뭐 30대인가요, 40대인가요, 50대인가요? 40대입니다. 40대. 40대면 좀 퀘스천 마크입니다. 50대는 안 되는 거고 30대는 한번 해봐도 될 것 같은데 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고 속 썩일 일이 많을 거예요. 따라서 좀 꼼꼼히 따져보고 진짜 95%가 확실하게 확보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체크를 하고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투자 시에는 신중하게 다시 한번 서류를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음 청자분 상담도 바로 도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점이 궁금하시죠? 이 강운대역 옆에 월계시형 미성 아파트를 구입했는데요. 네. 네, 향후 전망이랑 매도 타이밍 궁금해서 전화드렸거든요. 네, 미성 아파트 그럼 지금 투자용으로 이제 매수를 하신 건가요? 네네. 네, 지금 몇 평 구입하셨어요? 21평이요. 21평요? 네, 전망과 네. 매도 시기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얼마에 매수하셨나요? 3억에서 200 내고 해서 2억 9,800이요. 3억 정도에 매수하셨고 전세는 얼마나 나가나요? 전세가 좀 낮아요. 1억 3,500이요. 1억 3,500. 그러면 1억 6,500 정도 지금 투자하셨네요? 네네. 예, 등기비 한 200 정도 나올 거니까 2, 300 정도. 근데 이 미성 아파트하고 미룽 아파트하고 3호, 3차하고 이게 한꺼번에 다 이게 재건축되죠? 네네, 맞아요. 몇 세대인지 알고 계세요? 대략 3,900세대예요. 3,930세대입니다. 네네. 이게 잠실 5단지 세대수랑 똑같아요. 잠실 5단지가 3,930세대거든요, 현재. 그래서 이게 세 개 합치면은 3,930세대. 그래서 3호 이게 뭐 내년인가 해서 약간 이거는 86년에 준공을 했고요. 이게 87년인가 88년에 이게 준공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네. 첫 번째로 이제 추진준비위원회 이런 게 있나요? 아직은 없고요. 안전진단 동의서 진구했거든요. 안전진단 몇 프로 나왔어요? 그건 넘었다 그러더라고요. 안전진단 동의 50%. 네. 그래서 이제 준비위원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안전진단 동의서 걷는 사람들이 추진준비위원회 들어올 텐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추진위원회라고 아시죠? 추진위원회. 네네네. 추진위원회 설립 시점에 매도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봐요. 추진이 설립 시점에. 예, 그 이유는 이제 동의율 자체가 동의율이 지금 네. 이쪽이 외부 거주 분들이 좀 많고 외부 거주자가 네. 많고 그다음에 이제 좀 고령화 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네. 추가 분담금을 얼마 정도 내라라고 조합 설립할 때 보통 계략적인 추가 분담금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업성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적정한 시점은 추진준비위원회가 아니고 추진위원회 설립 시점에 매도를 하시는 게 가장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저희 시공공개상 방송 상담을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 위해서 세미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주제는 2017년 부동산 핵심 지역 분석 및 소액 투자 성공 가이드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세미나고요. 서기섭 대표와 박중근 이사가 진행합니다. 장소는 신논현역 1번 출구 인근이고요. 접수 문의는 026938-2050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도 방송 중에 다양한 상담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전해드리는 내용은 참고 자료들입니다. 부동산 가치에 대한 전망이 반드시 보장되는 건 아니고요. 투자 책임은 시청자 여러분께 있다는 점 양지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매물 정보로 돌아오죠.